난 이제 형 용서했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전과 같이 형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닌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를 배신했던 동료와의 통화로 용서를 깨닫고 난 뒤 여러 가지 든 생각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저를 배신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달라는 저의 말에 오히려 화를 내며 저를 훈계하는 직원 동료에게 제발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어달라고 한 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수화기에 대고 제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통화가 끊어져 있었음을 알았고 그 순간 주마등과 함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의 힘듦을 나에게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용서는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안아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4년, 아니 1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나를 봐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마등을 보며 용서 말고도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주마등으로 뉴질랜드부터 현재까지의 장면들을 보며 정말 완전한 상호작용의 톱니바퀴를 통해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지를 초월한 것이었고 또 그 완전함은 곧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느낌에 대한 설명이 참 힘들지만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삶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고통은 내가 만든다는 것. 옛날에는 그것을 몰라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많이 원망했지만 그 힘듦은 모두 제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란다거나 내 고집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는 등의 걸림들, 스스로 만든 족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그냥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란 것을. 그저 그걸 알 수 있게끔 어떠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부여해 주기 위해 흔히 말하는 시련이란 것을 내려준다는 걸 주마등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세상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냥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항상 주시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위해 그 완전한 흐름을 만드시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만 그래도 그 세상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멎을 때쯤 정우님이 생각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님,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해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제 문자를 본 정우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으니 자기는 말 안 끝났다면서 계속 저에게 짜증을 내며 훈계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기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었고 기분 나쁘셨을 정우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우님은 죄송하다는 말이 자신을 비꼬는 것처럼 들렸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더욱더 화내었지만 그 모습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 정우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정우님, 만약 제가 그때 이 힘듦을 정우님께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자 정우님께서 답했습니다. 총관리자님이나 대표님께 나리랑님의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구했겠죠.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총관리자와 총관리자에게 책임을 지라한 저에게 너가 잘못했다면서 훈계한 대표님께 도움을 구한다라. 정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님이 정말 도울 생각이 있었다면 자신이 나서서 저를 도왔겠죠. 예전에 정우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짊어지는 것을 항상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대답에서 당신이 4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우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우님한테 말했어도 하나도 안 변했겠네요. 그 말을 들은 정우님은 극대노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저보고 너무 자만한다고 너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줄 아냐며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다 대답했고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정우님은 안부 물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맞냐며 보기 싫었으면 미리 말하라고, 앞으로 다신 연락 안 할 테니 연락을 끊자고 하고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통화가 끊긴 뒤 정우님의 연락처를 삭제하며 드디어 뉴질랜드에 묶여있던 자신을 풀어주었고 트라우마란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을 그동안 걱정하신 부모님께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어머니께 전화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또 울음이 나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왜 우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방금 있었던 통화와 용서를 깨달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잘 되었다면서 축하함과 동시에 오늘 아버지가 꾼 꿈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귀인이 나와서 아버지의 왼쪽 양말에 뚫린 구멍을 꿰매주고 가셨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왼쪽 양말을 꿰맸다는 게 왠지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징조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꿈으로 먼저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게 참 신기하며 가족의 연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괴로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견디며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감사함 때문에 친구들과의 부산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 눈물이 지멋대로 나오려 하여 난감했습니다. 어떻게든 눈물을 꼭 참아 다행히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부산 여행이 끝났음에도 눈물이 계속 나오려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 눈물을 참고 나서야 겨우 멎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전화로는 어머니에게만 얘기했기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친 뒤 다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해당 깨달음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형 용서했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전과 같이 형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닌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형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직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보여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만 언젠가 형도 잘 이겨낼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산에서 깨달은 것과 뉴질랜드의 일, 제 인생을 복귀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 그 인생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너무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또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배움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에 맞물리고 극복해나가는 그 순간들이 위로이자 감동이었고 제 삶을 저만이 간직하는 게 아닌 다른 이들이 보게 된다면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제가 죽기 직전 떠올랐던 깨달음이 생각났습니다. 깨달음은 전해야 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향한 세상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알고 나니 모든 인연과 모든 순간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너와 내가 하나이고 우리 모두 세상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니 내 행복은 모두의 행복이고 모두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깨달은 자는 그것이 자신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함께 할수록 기쁘고 커지며 모두가 하나이기에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것을,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레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 이기심은 이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고 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님을 보면 결국 자신은 잘못 없다고 회피하는 탓에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회피하게 되고 때문에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잘못을 회피하는 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 겉으로는 악독한 사람이 맘 편해 보일지라도 그의 삶은 결국 모순에 의한 상처투성일 수밖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며 아무리 채우려 해도 공허하니
진정 자신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지도 이타적이지도 못한 떠돌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며 저는 그림 학원과 글쓰기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수단으로 만화와 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금 먼 미래가 될지 몰라도 언젠가 제 삶의 깨달음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했기에 저는 깨달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